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금요일 대가의 어깨입니다.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네. 테슬라 수요 둔화 덫에서 탈피하려면 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테슬라 1분기 인도랑 쇼크로 인해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고요. 주가는 올해 들어서 40% 하락을 했고 간밤에는 또 이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7인데 예, 시총 10위 아래에 밀려나 있는데 또 월마트의 또 시가총액 그 지위를 예, 추월당했더라고요. 수요 둔화의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뭐 비행기가 우리가 유럽을 갈 때나 미국 갈 때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 기류에 난류에 보통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목적지까지는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 전했지만 이 중간에 이제 수요 둔화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미 성숙된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률도 상승했고 또 중국이 성숙된 시장으로 가지만 중국이 경기 반동을 통해 가지고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즉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지금 사실은 미국이 가장 잘 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전기차 수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 시장 수요가 좀 줄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작용을 했고요. 또 테슬라 내부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의 감소라든지 또는 베를린에서 뭐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선이 이제 끊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 2주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신차 도입 때 나타나는 현상인 모델 3 하일랜드의 미국 생산,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만큼 생산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서 모델 3 하일랜드의 미국 판매가 좀 이렇게 주춤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 실적이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겁니다. 1월 달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2024년에 판매량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올해 우리는 성장률을 몇 프로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아예 못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이제 두 가지 곡선들 모델 3하고 모델 Y가 어느 정도 성장을 완성한 단계까지 와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모델 3가 이제 하일랜드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있고 모델 Y도 곧 주피터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교체기에 있으면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직 신차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서 모델 2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기차 성장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 중국차 시장의 어떤 공세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성장을 둔화시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고 주가 부분에서도 2024년 좋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가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저는 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저가형 모델로 또 내년 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모델 2가 도이치방크에서는 내년 말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간밤에 했습니다. 근데 모델 2 봤더니 정말 저가로 내놓더라고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 예, 요 모델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시장에서 또 반응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출시가 지연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출시가 지연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선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로이터가 보도를 했고 내부적인 그 소스들의 그러니까 테슬라 경영진들의 일부 인터뷰를 익명 처리해서 보도를 하면서 저가형 차량 출시가 원래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된다라는 것은 2024년도나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신차 모델을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겠죠.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고 3년 뒤에 생산됐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늦어질 거라는 부분들을 로이터가 이제 보도를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X에서 했었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트윗에서 이제 라이크를 눌렀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지금 전쟁 모드로 가고 있다. 지금 로보택시에 올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가형 차를 내는 것은 조금 더 늦춰도 된다. 왜? 지금 중국 차랑 저가형 차를 2025년에 내도
중국 차랑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자동차를 먼저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무언가 선을 긋는 것, 굵은 선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판단을 했고 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번에 10% 전체 감원을 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제 뭐 테슬라가 한 번도 감원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감원을 하거든요.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은 불편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감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핵심 경영진들 일부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이 경영진들의 일부가 저가 자동차 모델의 지연 그리고 로보택시로의 올인 이러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경영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이탈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무게중심을 테슬라는 사실은 저는 4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카 컴퍼니도 있고 AI 컴퍼니, AI 기업으로도 있고 에너지 기업으로도 명확하게 메가팩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를 대변하는 로봇 기업으로도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동차 기업의 중심성을 AI 기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실험을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런칭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뭐 뒷부분에 말씀드릴 걸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 같은 경우가 리스크가 되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8월 8일 날 로보택시가 성공을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뭐 그냥 우주선 타고 스페이스 X 타고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완전히 테슬라가 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크게 다시 또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인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해 낼 거고 에너지 부분들 그리고 AI 부분도 8월 8일 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대단히 진일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가겠지만 대단히 이번 8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리스크가 되게 커지는, 즉 크게 오르던 크게 떨어지던 이러한 분기점을 네. 8월 8일 날 맞이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네. 이거 허풍이다. 8월에 어떻게 로보택시 내놓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FSD V12 버전 12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버전 10이라고는 확실하게 높아졌다라는 것,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에서의 챗GPT 모멘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온 이후에 사실은 AI 붐들이 본격적으로 불었잖아요. 그만큼 버전 12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부분에서 챗GPT 모멘트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방송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드-투-엔드 AI, 즉 종단 간 AI라는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수많은 비디오들이 학습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도저라는 슈퍼컴퓨터가 연결되면서 테슬라의 FSD, 여러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은 FSD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고요. 그거는 오토크루즈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율주행이랑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 그건 웬만한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다 선보이고 있는 거고 FSD 지금 미국에서만 지금 월 $199에다가 지금 $99로 가격을 인하했죠. 그거는 대중화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그리고 고객들의 평가도 대단히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도 좀 좋은 상태고 다만 로보택시를 미국에서 굳이 허가가 필요 없는 주들도 있거든요.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 중심으로 갈 거고 8월 8일 날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니죠. 아마 100대면 100대. 상업적으로 테슬라가 100대를 시험 운행하는 정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이 미국 전역에서 내셔널 와이드하게 로보택시가 수만 대가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담은 10대라도 50대라도 흔히 말해서 로보택시의 개념을 가지고 즉 그 차에는 페달이, 그러니까 즉 가스 페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이라든지 이런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걸 설치한 가운데에서 원격 조종 장치에서 지금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일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거하고 질적으로 좀 더 높아진 수준의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차량이 일부 도시에서 시험 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허가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운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상업적 허가가
다 미국 정부로부터 주정부로부터 시정부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주정부와 시정부에 의한 상업용 로보택시의 도입은 앞으로도 저는 1, 2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시험 운행의 시작 성공만 하더라도 저는 테슬라 주가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8월 8일부터 미국 전역을 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시간이 걸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고 이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곧바로 주가로 매겨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북미 시장이 이제 로보택시 시장으로서 격전지로 부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발을 내딛고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GM도 참전을 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보택시 테슬라가 LG 엔솔의 배터리를 사들인다 뭐 이런 내용도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로보택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들어갈까요? 우선은 그거는 이제 4680 배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680 네. 배터리는 LG 엔솔하고도 계약을 맺었고 파나소닉하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 개의 생산 라인을 테슬라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테슬라도 네바다에다가 이 4680 배터리 라인을 증설하고요. 근데 이거 테슬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파나소닉도 들어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파나소닉이 공장이 뭐 어느 정도 가동이 될 정도 되면 이 테스트 버전을 LG 엔솔에서 만들게 되는 그래서 그 테스트됐던 안정된 부분들을 4680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든지 저가형 자동차들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는 같은 플랫폼에서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모델 Y와 모델 3까지 다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4680 배터리가 동일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생산 비용이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4680 배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이 대단히 넓다 보니까 우리 키친타올을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말릴 때 대단히 많은 것이 다시 평평하게 마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산 공정에서 특히 건조식 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시행착오들이 흔히 말하는 수율이 좋지 않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극복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면 이건 LG 엔솔에도 그 기술이 전이되면서 이전되면서 생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LG 엔솔도 4680 배터리 생산은 이미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가 그동안 정말 올해 들어서 많이 하락한 테슬라의 주가의 하나의 큰 트리거로 일단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 FSD 기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Full Self Driving의 네. 약자네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더 보셔야 되는데 예. 우선은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도 여러분을 비롯하여 여기 시청자분들 비롯하여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지금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30%에서 40%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사실은 주가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기술을 입증하면 자체적으로 로보택시의 운영은 어차피 정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확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것을 이제 차에서 지금 구독 서비스로 $99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99의 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안정성이 입증되면 매달 $99를 내는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거고 여기서는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금 자율주행 시도하고 있고 현대도 시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들의 한계에 부닥친다라면 또는 그걸 시도하고 있지 못하는 혼다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FSD를 갖다가 라이센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FSD가 테슬라 차량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뭐 포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 같은 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텔란티스 같은 데에도 집이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또는 프랑스라든지 피아트에 이런 차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들도 하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FSD 로보택시는 아마 지금 현재 8월 8일은 전시 효과가 강하다.
근데 여기 전시 효과가 입증이 되면 네. 테슬라의 어떠한 마케팅 효과, FSD에 대한 구독자 증가라든지 또는 중국이나 유럽에서 FSD를 허가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저 정도 되는 거 보면 우리도 한번 허가해서 테스트해보자. 그러면 시장이 대단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자동차 OEM 기업들이 FSD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갖다가 정말로 우버를 대체하면서 미국의 택시 업계를 대체하면서 상업용 택시로 떼돈을 번다. 이런 거는 대단히 먼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충분히 주가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관이 인색하게 평가하더라도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또 모셔서 내가역계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테슬라 주주분도 계셨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딱 갖고 계신 여자 투자자분 계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실적을 보여주면 어쨌든 주가는 간다. 그게 한국과 다른 점이고 그게 너무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이 이런 식으로 B2B, B2C로 그렇죠. FSD가 보여주게 된다면 주가는 꼭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8일 그 다음 날 주가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지는 그렇죠.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이걸 실적으로 전환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가지고 있는 FSD의 구독자 증가율 그리고 다른 데서의 채용 여부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허가 여부들 이런 걸 함께 보게 되면 이것이 실적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인도 전기차 시장이 6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인도 공장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도 시장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인도 총리하고도 2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인도 시장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거기서 생산을 안 할 경우 관세가 너무 높습니다. 관세가 높아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도 인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공장을 지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타타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저가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만큼 이제는 중국보다 더욱더 인구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처분 소득이 중국에 비해서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팔린다기보다는 인도에 있는 흔히 말하는 부유층들, 중산층 이상들 이러한 것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슬라의 프리미엄 차를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저가 모델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중장기적 의미에서 인도 시장의 교두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테슬라가 인도 시장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작은 규모라도 직접 생산해야만 그곳에서 조립형으로 생산을 하든지 간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중국 다음으로 커져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살펴봐야 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고객 87%가 다음 차도 테슬라를 선택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던데요. 브랜드 유지율 1위의 테슬라 경제적 해자가 형성됐을까요? 사실은 이제 브랜드 충성도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안 사는 사람들도 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 발언들을 X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들도 있고 브랜드 충성도는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은 근데 그 충성도가 이유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의한 자기가 운전 경험의 어떤 증가, 만족도? 향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면 뭔가 이 스마트폰이 좀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면 무언가 내 차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테슬라 운전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용자 체험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그냥 브랜드 충성도가 해자가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었던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이것이 그 결과가 나왔는데 FSD죠. FSD가 분명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에 의한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라는 전략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차량에 대한 체험도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마력이라든지 어떤 토크라든지 차량의 어떤 가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차의 매력을 느꼈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해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이면 AI가 인간 지능을 추월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전망이거든요. 기존의 대세와는 다른 전망인데 AI와 로봇이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보다 사실은 이제 옵티머스는 테슬라에 자율주행하고 있는 FSD가 그대로 옵티머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게 되고 테슬라 차량에 쓰이는 배터리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유압 구동기를 없앴는데 그건 유압 구동기를 했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는 액추에이터, 즉 구동기 부분에서도 전기 구동기 부분에 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두뇌와 배터리와 구동기 부분에서 대단히 진일보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에 얘기했던 것은 사이버 안보, 보안, 해킹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 왜냐하면 로봇이 10,000대가 20,000대가 공장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런칭하는 데 있어서 옵티머스 런칭하는 데서 제약 요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대단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는 2026년 정도는 테슬라의 공장에 기가팩토리에 옵티머스가 배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전후해서는 2026년, 27년에서는 옵티머스가 분명하게 큰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 보안이라는 허들을 해결 못했나 봐요.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봇이 여러분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옆에다 뭐 노트북 연결하고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10,000대면 10,000대, 100,000대면 100,000대가 다 클라우드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테슬라만의 로봇 클라우드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버 보안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원 포인트 페일러라고 해서 한 포인트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멍이 뚫리면 한 대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10,000대, 20,000대가 고장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 차례의 방어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단가 인하 비용 감소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것이 저는 테슬라의 가장 큰 엔지니어 컬처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의 평균, 이 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은 지금까지 테슬라의 창사 이래로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부품을 혁신한다든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즉 가장 훌륭한 부품은 부품을 없애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품을 없애왔고 부품에 들어가는 뭐 어떤 필요한 마테리얼을 없애왔고 이렇게 줄여오고 전선줄을 뭐 2kg가 넘는 거에서 300m로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품들을 줄여왔던 것이 이러한 비용 단가의 어떠한 하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것은 테슬라의 이노베이션, 혁신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혁신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즉 리튬 가격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배터리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품 요소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어떠한 자동차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대단히 큰 엔지니어 컬처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칭찬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밤사이에 $150 선 아래로 소폭 밀려났고 최근에 캐시우드가 주가 바닥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샀다 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바닥은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 듯 했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테슬라가 주가가 2020년에 $2,300도 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110까지도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닥이 여기가 $101. 네, $101 넘게 네. $100대까지 갔기 때문에 예. 저는 바닥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0를 깨는 움직임이요? 아니요. 지금 $140, $150보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는 하락하는 경향들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실망한 주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존재할 거기 때문에 하락폭은 조금씩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의 반등세는 8월 8일에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8일 이후에 로보택시 이후에 크게 상승하든 아니면 더 하락하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2024년은 테슬라 주주들에겐 되게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주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시기는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고 네. 보시면 근데 만약에 8월 네. 8일 날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마케팅 효과가 나타나면 2024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과연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테슬라의 주식을 모아 나갈 만한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앞으로 모빌리티, AI 시대의 주도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테슬라가 미국 증시의 시총 1위가 될 수 있다. 뭐 그거는 이제 희망과 꿈이신데요. 뭐 그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을 언제로 보느냐, 네. 2027년으로 보느냐, 2030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행을 타고 갈 때 기류가
안 좋다고 해서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는 시점도 분명히 여행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목적지에는 잘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시총 1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목적지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중간에 계속해서 기류가 안 좋은 상황들의 구간들을 저희가 통과하게 될 거고, 2024년 그 기류를 통과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 데스티니, 그 목적지로, 즉 시총 1위 기업 또는 원래 테슬라의 자체 회사의 비전인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어떤 이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 이것이 테슬라의 미션입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 가능한 사회, 인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로봇이 이러한 노동의 부족들을 해결한다든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킨다든지, 전기차가 그리고 자율주행이 인간의 어떠한 사고에 의한 사망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지에는 저는 궁극에는 도착할 수 있는 펀다멘탈이 갖춰져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근데 다만 그 목적지의 도착 시점이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저도 그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중에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그 어떤 테슬라의 기업 아이덴티티가 잘 시장에 구현이 되고 실적으로 구현이 되고 나타났을 때는 2030년 안에는 테슬라가 시총 1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주식 평가는 아닌 거니까 제가 또 5월 초나 중순쯤에 제 책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책 다 출판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 1, 4분기 평가를 보고서 그 1, 4분기 평가에 나온 거에 따라서 주식 전망을 좀 추가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출판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출연해서 주식 부분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펀다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펀다멘탈 상으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쫓아올 수 있는 기업은 대단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금광이 캐어지면서 삽을 팔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곡괭이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가 큰 돈을 벌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할 거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그 금강 주변에 호텔도 열고 식당도 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금으로 좋은 가치 있는 보석을 만드는 것은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은 저는 테슬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에서 로봇과 AI 기반에서 자율주행과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비즈니스 가치와 경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서 테슬라가 성큼 앞서 있다는 부분은, 다른 기업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또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네요. 오늘 네. 테슬라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